태양처럼 불타오르는 별, 그리고 그 옆을 바짝 붙어서 도는 거대한 행성. 행성 표면은 파르스름한 불꽃 같은 가스가 소용돌이치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는 초고온의 세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성을 거느린 별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우리의 태양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우주에는 과연 제2의 태양계, 그리고 또 하나의 지구가 존재할까요?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류는 그 인구가 61억 명으로 늘어났고 고도의 문명을 이루는 데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인류의 별 지구, 생명의 근원인 풍부한 물,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빛. 우리는 푸른 세상이 펼쳐진 이 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넓은 우주 속에서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은 오로지 하나뿐일까요? 우리의 태양은 극히 평균적이고 흔하디 흔한 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제2의 태양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진 않을까요? 커다란 기대를 안고 또 하나의 지구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행성을 찾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주에 떠있는 최첨단의 허블 우주망원경.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태양계 최대 행성 목성의 영상입니다. 자세한 무늬까지 선명하게 찍혀있죠. 하지만 가장 바깥쪽을 도는 명왕성의 경우엔 어른거리는 그림자 같은 모습밖에 찍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태양계 밖의 행성들에 이르러서는 아직까지 그 본 모습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서 어둡기 때문에 최첨단 망원경을 쓴다고 해도 직접 보고 찾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행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여 년 전에 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고든 워커 박사입니다. 워커 박사가 행성을 찾아낼 단서로 삼은 것은
별의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죠. 우리의 태양계에선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실은 이때 태양도 행성한테 이끌려서 미세하게 흔들리죠. 아홉 개의 행성 중에서 태양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는 것은 최대의 행성인 목성입니다. 목성은 12년마다 한 번씩 태양 주위를 일주합니다. 그 때문에 태양은 12년을 주기로 크게 흔들리게 되죠. 워커 박사는 태양과 마찬가지로 12년을 주기로 흔들리는 별을 찾아내면 그 별에는 태양계에서와 같은 행성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1980년) 박사의 연구진은 하와이 섬 마우나케아 산에 있는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관측 대상으로 고른 것은 태양계 근처에 있으면서 크기와 표면 온도 등이 태양과 비슷한 21개의 별이었죠. 이 별들이 태양과 마찬가지로 12년 주기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12년에 걸쳐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1개의 별 중에서 흔들리는 별은 없었습니다. 제2, 제3의 태양계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처음엔 큰 기대를 안고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목성과 같은 행성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믿고 의욕적으로 매달렸죠. 하지만 목성만한 무게나 크기를 지닌 행성을 찾아낼 단서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죠. 결국엔 언제부터인가 태양계와 같은 행성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워커 박사가 행성 탐색을 그만둔 직후 뜻밖의 발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프랑스의 미셀 마요르 박사. 마요르 박사도 워커 박사와 마찬가지로 10년, 20년의 긴 주기로 흔들리는 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측을 계속해온 142개의 별 중에서 이상하게 흔들리는 별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지구에서 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의 51번 별. 이 별은 무게나 온도가 태양과 거의 비슷했죠. 이 별을 관측한 결과 뜻밖의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프 윗부분은 별이 멀어지는 것을, 아랫부분은 다가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별이 분명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흔들리는 주기가 4.21임을 알 수 있었죠. 만약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별을 흔들리게 만들 정도로 거대한 행성이 그 별 주위를 불과 4.21일 만에 한 바퀴씩 도는 셈입니다. 별에 바짝 달라붙어서 맹렬한 속도로 도는 거대한 행성. 그런 행성은 우리의 태양계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요르 박사가 볼 때 이것은 도저히 행성이라고 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le premier réflexe quand on voit ces variations et que c'est un instrument très nouveau. 아무튼 eh bien, c'est d'abord de se dire 그 que c'est 결과를 un 보고 나서 instrument.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C'est pas un grand cri de joie. 처음으로 quand, 쓰기 on a 시작한 découvert une 새로 planète. 들여온 관측 장치였기 때문에 La première 어쩌면 réflexion qu'on 잘못된 a, 데이터를 c'est 출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disons cette mesure, hein, tu as cette partie-là. 박사의 연구진은 또다시 1년에 걸쳐 이 별을 관측해 왔습니다. Il y a ça, il y a ça. 하지만 아무리 측정을 해도 페가수스 자리의 51번 별은 4.21을 주기로 흔들리고 있었죠. Comme ça. Faudrait voir le point de la nuit, hein, oui, il arrive. Voilà, c'est ça. On a des choses en fait. 1995년 10월, 박사는 마침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사실을 발표합니다. On devait être vraiment très sûr de nous avant de faire une annonce. 우리 태양계에서 Ceci d'autant 목성이 12년 주기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en sorte que 10년, 20년 이상의 기나긴 주기로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틀림없이 발견될 것으로 믿고 관측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행성은 별 주위를 기껏해야 4.21이라는 굉장히 짧은 주기로 돌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전 세계의 과학자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프 마시 박사와 폴 버틀러 박사 역시 그런 행성을 제일 먼저 발견하기 위해 마이로 박사와 경쟁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를 알아보려고 서둘러서 페가수스 자리의 51번 별을 관측해봤습니다. 결과는 마이로 박사와 똑같았습니다. 4.21 주기의 흔들림을 확인한 것이죠. 그 당시 우리 컴퓨터는 속도가 무척 느렸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속도를 계산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린 끝에 결국 나흘 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마이로 박사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 수 있었죠. 정말로 4일을 주기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을 발견한 사실에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짧은 주기로 흔들리는 별의 출현으로 행성 탐색은 새로운 진전을 보입니다. 다른 곳에도 그와 같은 행성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마시 박사와 버틀러 박사 연구진은 아주 짧은 주기의 행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관측을 계속했습니다. 이걸 좀 보라고. 주기가 짧은가?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군. 그래, 페가수스 51번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주기가 10일은 되는 것 같아. 이 지점으로 올 때까지 몇 번을 오르내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여기에 과거의 막대한 관측 자료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한 행성을 지닌 별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목동 자리의 타우별, 안드로메다 자리의 웹실론 별 등 하나같이 짧은 주기의 행성을 지닌 별이었죠. 불과 며칠 만에 별 주위를 일주하는 거대한 행성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마시 박사 연구진이 발견한 행성들의 데이터는 테네시 주립대학의 그레그 헨리 연구원에게 보내졌습니다. 헨리 연구원은 별의 밝기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내서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의 특징을 추정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별의 밝기 변화로부터 행성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1999년 11월 태양 관측 위성이 찍은 귀중한 영상입니다. 붉게 빛나는 태양 앞을
둥근 그림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송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행성이 중심이 되는 별 앞을 지나가면 행성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별은 미약하나마 어두워집니다. 이 미미한 밝기의 변화로부터 행성의 크기나 그 특징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헨리 연구원이 관측에 사용한 것은 별의 밝기만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특수한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0.1%의 정밀도로 별의 밝기 변화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헨리 연구원은 마시 박사팀이 발견한 행성을 지닌 별들의 밝기를 차례대로 측정해냅니다. 그리고 관측을 시작한 지 4년 후 마침내 밝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별을 발견했죠. 페가수스 자리 근처에 있는 HD 209458로 불리는 별입니다. 관측 결과 그래프입니다. 별이 약 3시간에 걸쳐서 1.6% 어두워졌음을 말해줍니다.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는 순간을 잡은 것이죠. 이 데이터로부터 행성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의 별 주위를 도는 그 행성의 지름이 목성의 약 1.6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성의 무게는 목성의 0.6배였죠. 목성의 60%밖에 안 되는 무게를 지녔기 때문에 밀도가 그다지 높은 행성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그 행성은 지구나 화성에서와 같은 단단한 지각을 지닌 행성이 아니라 목성이나 토성과 비슷한 거대한 가스 행성임을 알 수 있었죠. 지금까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그런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데이터를 처음 접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심별에 바짝 붙어서 도는 목성을 닮은 거대한 가스 행성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연구소의 디미타르 사셀로프 박사는 이 행성의 환경을 모의 실험해 봅니다. 중심이 되는 별 바로 옆을 불과 3.5일 만에 일주하는 이 행성은 중심별의 강한 인력에 이끌려서 지구처럼 찾아날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은 면만 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표면은 섭씨 1200도까지 달아올라 있죠. 너무도 높은 온도이고 보니 행성을 뒤덮은 가스 대부분은 수소로 분해되고 맙니다. 이 수소가 빛을 산란시켜서 행성 전체가 푸른 불꽃으로 휩싸인 것처럼 보이죠. 특히 별의 제일 가까운 부분에선 고온의 수소 가스가 초속 1800m의 맹렬한 속도로 흘러나오면서 줄무늬를 그리면서 행성 표면을 감쌉니다. 곳곳엔 지구 지름의 6배나 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바로 이 행성의 대기 온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양계 안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이 행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 표면에는 지구의 대기에선 물론이고 목성이나 토성의 대기에서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그 대신 이 행성의 대기인 수소 분자가 짙게 분포돼 있어서 빛이 훨씬 잘 반사되므로 행성 표면이 더욱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다가가서 이 행성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중심별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이 행성은 아마도 전체를 파란 물감으로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별에 바짝 붙어서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표면 온도 1200도에 초속 1800m의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는 행성. 우리의 태양계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행성은 거대 장렬 행성으로 불립니다. 우주에선 아주 흔하게 존재할 것으로 여겨져 온 우리의 태양계. 하지만 관측을 통해 찾아낸 그 행성의 정체는 우리의 태양계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측하는 동안 더더욱 기묘한 별도 발견됐습니다. 하와이 섬 산 정상에 있는 캑 천문대. 마시 박사와 버틀러 박사 연구진이 이곳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발견한 별은 거대 장렬 행성과는 또 다른 이상한 흔들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 사이에 있는 HD 222582로 불리는 별. 이 별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원만한 곡선이 아닌 일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서였죠. 데이터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태양계의 궤도와 비교해보죠. 태양계의 행성은 거의 모두가 원의 궤도를 그리지만 이 행성은 중심별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는 수성의 안쪽을 지나고 가장 멀어졌을 때는 화성의 바깥쪽까지 나가는 가늘고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엔 이 정도로 극단적인 궤도를 도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측을 통해 발견한 태양계 밖의 행성들, 그 숫자는 약 70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거대 장렬 행성이나 가늘고 긴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이라서 우리의 태양계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죠. 1995년 10월에 태양계 밖에서 행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태양계 밖 행성들 대부분이 우리 태양계와 비슷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쪽엔 지구처럼 지각을 지닌 작은 행성이 있고 바깥쪽에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있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우주 어디에서건 모든 행성이 원의 궤도를 도는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계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페가수스 자리 51번 행성의 발견은 큰 충격이었죠. 결국 우리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는 비교적 보기 드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발견되는 행성은 왜 우리의 태양계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리온 대성운. 이 성운은 수많은 별이 탄생하고 있는 별들의 요람입니다.
붉게 빛나는 것이 갓 태어난 별입니다. 그 주위엔 검은 원반이 보이는데 먼지와 가스가 짙게 모여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앞으로 행성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먼지와 가스의 양에 따라 장차 태어날 행성의 특징이 결정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관측한 결과 그 양은 일정하지 않고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쿄 공업대학의 이다 시게르 박사는 이 먼지와 가스의 양에 따라 만들어지는 행성의 숫자나 크기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質量が非常に小さい M3 という物体を置いて考えます。それはさっきの3体目の3体目ですよね。で、こいつの重力の作用ってのは無視します。無視すると。 이다 박사의 연구진은 먼지와 가스의 양이 변할 경우 어떤 행성이 태어날 것인지를 컴퓨터로 모의 실험합니다. 먼저 먼지와 가스의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입니다. 먼지가 점점 모여들어서 행성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 결과 몇 개의 거대 행성이 탄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 행성이 많이 생기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태양계에선 거대 행성은 목성과 토성 2개뿐이지만 하나가 더 늘어서 3개가 됐다고 가정한 다음 모의 실험을 해봅니다. 처음엔 거대 행성 3개가 안정된 원의 궤도를 그리지만 서로의 강한 인력에 이끌려서 궤도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맨 바깥쪽에 보라색으로 나타난 행성은 궤도가 오른쪽으로 크게 늘어나서 타원으로 변해갑니다. 안쪽에 노란색과 주황색을 띤 2개의 행성도 궤도가 확실치 않아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얼마 후 노란색 행성에 이변이 생깁니다. 노란색 행성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간 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엔 타원 궤도를 도는 2개의 거대 행성만이 남겨집니다. 이다 박사는 새로 발견된 타원 궤도의 행성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때 안쪽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랗게 보이는 선이 지구형 행성의 궤도입니다. 거대 행성의 주황색 궤도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지구형 행성의 파란색 궤도에 바짝 접근하는군요. 모의 실험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행성이 지구형 행성으로 접근하면 지구형 행성은 거대 행성의 강한 인력에 이끌려서 궤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태양에 해당하는 중심별과 충돌해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거대 가스 행성이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거대 가스 행성의 숫자가 1개 내지 2개라면 그 거대 가스 행성의 궤도는 안정적이고 지구형 행성의 궤도도 안정적이죠. 그 숫자가 3개라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주 미묘한 차이죠. 태양계엔 거대 행성이 이미 2개가 있는데 그 숫자가 3이었다면 우리 지구는 존재하지 못했겠죠. 우리의 태양계도 맨 처음에 모여든 먼지와 가스의 양이 좀 더 많았다면 3개의 거대 행성이 태어났을 것이고 지구도 그 불안정한 움직임 속으로 끌려 들어간 후 영원히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와는 반대로 모이든 먼지와 가스의 양이 비교적 적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모의 실험 결과 크기가 작은 행성만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지와 가스가 적을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건 작은 행성만 태어나고 거대 가스 행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거기에 생겨나는 지구형 행성은 안정되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먼지와 가스의 양이 적으면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은 생기지 않고 작은 행성만 생겨납니다. 그리고 작은 행성들은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원의 궤도를 돌게 되죠. 하지만 이 경우엔 가령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어난다고 해도 그 행성은 생명이 넘치는 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조지 휘더릴 박사. 휘더릴 박사는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지구는 그 바깥쪽을 도는 목성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고 있죠.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천체의 충돌. 천체 충돌 때문에 생명은 매번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 멸종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기가 10km 내지 100km에 이르는 작은 천체들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소천체들이 우리 지구나 태양계 중심을 향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구 바깥쪽을 도는 목성과 토성 중에서도 특히 목성이 그런 소천체들을 태양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충돌을 일으키는 작은 천체 대부분은 태양계의 맨 바깥쪽에 있는 혜성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이처럼 작은 천체들이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궤도를 바꿔서 중심에 있는 태양으로 향하는 것이죠. 도중에 길목을 막아서는 것이 거대한 행성 목성입니다. 목성의 엄청난 인력에 이끌려서 어떤 것은 목성에 충돌하고 또 어떤 것은 궤도를 바꿔서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 버리죠. 만약 목성이 없다면 태양으로 향하는 작은 천체가 눈에 띄게 늘어나서 지구 주위에도 숱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목성의 역할을 잘 나타내는 일이 1994년에 일어났습니다. 태양을 향해 날아온 슈메이커리 비치의 구혜성이 목성의 엄청난 인력에 이끌려서 20개가 넘는 조각으로 나뉘어졌고 결국엔 잇따라 목성에 충돌한 것이죠. 우리의 태양계에선 안쪽엔 지구를 비롯한 6개의 작은 행성이, 그 바로 바깥쪽엔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을 도는 이 거대 행성들이야말로 날아오는 작은 천체들을 끌어들여서 안쪽에 있는 지구나 그 밖의 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막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휘더릴 박사는 목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구와 충돌하는 작은 천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모의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와 충돌하는 작은 천체의 숫자가 무려 1000배까지 늘어남을 알 수 있었죠. 미드릴 박사는 천체 충돌이 이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면 지구 생명의 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천체 충돌이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6천만 년에 한 번씩 일어날 법한 엄청난 위력을 지닌 대충돌이 6만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 탄생 이후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경우 가령 지구에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도 지성을 지닌 인간으로까지 진화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소천체를 막아주는 목성이 없어서 6만 년마다 한 번씩 그런 충돌을 겪었다면 지구는 아마도 미생물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태양계 안쪽의 행성을 위협하는 작은 천체들을 제거해주는 목성. 이 목성이란 방패 덕분에 지구의 생명은 진화를 거듭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먼 바깥쪽을 도는 거대 행성, 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3천만 종에 이르는 생명으로 넘친다고 볼 수도 있죠. (46억 년) 전 우주 한 구석에 모여있던 먼지와 가스로부터 우리의 태양계가 탄생합니다. 중심에선 태양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 주위엔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 같은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작은 행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바깥쪽에선 한층 더 격렬한 천체 활동이 펼쳐져서 태양계 최대의 행성이 탄생합니다. 먼지로부터 생겨난 엄청난 숫자의 미행성들이 모여들어 거대한 덩치로 성장해 나갑니다. 이 새로운 행성은 가스를 점점 더 많이 끌어들여서 급속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름이 태양의 4분의 1이나 되는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이 탄생합니다. 그 후 남아있던 가스가 모두 사라져서 9개의 행성이 거의 원을 그리며 도는 우리의 태양계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머나먼 바깥쪽을 도는 2개의 거대 행성, 목성과 토성. 이 절묘하다고 할 만한 행성의 배치 덕분에 지구의 생명은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었죠. 태양계 행성들의 절묘한 배치, 이건 역시 또 다른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파벨 안티모비치 박사는 태양계 행성이 태어날 당시 가스가 사라진 시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가스가 사라진 시기가 약간이라도 늦춰졌다면 태양계는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파벨 박사는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 생겨난 후에도 가스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의 실험했습니다. 중심부의 노란 점이 태양에 해당하는 항성이고 오른쪽의 붉은 점은 거대 행성을 나타냅니다. 거대 행성이 강한 인력으로
안쪽에 머물러 있는 가스를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행성 쪽으로 끌려간 가스의 일부는 거대 행성에 흡수되지만 대부분은 뒤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자 거대 행성은 마치 뒤쪽으로 제트 연기를 뿜어내는 듯한 가스의 반동을 받으면서 중심부를 향해 이동해 갑니다. 중심부의 별 바로 근처까지 이동한 거대 행성은 고온으로 불타오르는 행성으로 변합니다. 파벨 박사는 이렇게 해서 그처럼 푸른 불꽃으로 빛나는 거대 장렬 행성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이쯤 되자 원시의 지구도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안쪽으로 돌진해오는 거대 행성 때문에 궤도가 흔들려서 거대 행성과 충돌하거나 태양에 흡수돼서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만약 가스가 사라지는 시점이 늦춰졌다면 우리의 태양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태양계에서 어떤 식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가스가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될 만한 천체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오리온 대성운. 오리온 자리에 세태원 C로 불리는 별 근처엔 먼저 가스 덩어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하얀 가스 덩어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별의 반대 방향으로 멀리까지 긴 꼬리를 끌고 있죠. 별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자외선이 가스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파벨 박사는 46억 년 전 우리의 태양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우리의 태양계에서는 목성이 생겨났을 바로 그 즈음에 우주 공간에 널리 퍼져 있던 가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목성이 지금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진 채로 태양 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거대 장렬 행성이 되는 걸 면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태양계 행성들의 탄생을 가능케 한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이렇듯 목성이 이동하지 않은 것이 우리 지구에게는 커다란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근거를 놓고 보거나 그와 같은 거대 행성의 파괴적인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우주 전체에서 우리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아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지구를 닮은 행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렇게 소수파에 속하는 행성이긴 해도 아주 특별한 행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지구는 우주 전체에서 완전히 고독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맨 처음에 모여든 먼지와 가스의 양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고, 또한 가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사라져버리는 등의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제2의 태양계를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구 바깥쪽을 도는 거대 행성 목성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우주 어딘가에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운 덕분에 생명의 행성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그 바깥쪽에는 분명히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 돌고 있을 것입니다.
제2의 목성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지구를 찾아내는 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목성형 행성을 필사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시 박사와 버틀러 박사의 연구진은 이미 그 후보감 몇 개를 찾아냈죠. Ooh, that's a beaut. Why aren't all of our stars that good? And It's got a planet. 이것은 3년 반 동안 관측해온 어느 별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9년 동안 관측을 계속할 경우 이 별은 어쩌면 목성처럼 12년 주기를 지닌 행성으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지구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구와 닮은 행성들이 하나 둘씩 발견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지구형 행성은 이런 목성형 행성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심을 갖고 찾아봐야만 하겠죠. 가슴이 마구 뛰는군요. 밤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 지구에서처럼 지표면이 물로 덮여 있어서 바다와 강, 호수와 폭포가 있는 그 별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은하계 어딘가에 우리의 고향 지구와 닮은 별이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태양과 같은 붙박이 별들은 무척이나 흔합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구와 닮은 행성을 지녔는지가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 점을 무척이나 궁금하게 여깁니다. 현재 우린 그 확률이 5%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은하계엔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확률을 아주 지극히 적게 잡아서 100만 개 중에 하나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라고 치더라도 그 숫자는 20만 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주 전체의 무수한 별들을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어쩌면 태양계에서와 같은 행성이 생각보다 빨리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새로운 관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섬 마우나케아 산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 지름이 8.2m로 한 장짜리 렌즈로는 세계 최대의 망원경입니다. 이 대형 망원경을 이용해서 지금까진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행성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려는 것이죠. 스바루 망원경이 최근에 발견해낸 황소짜리 GG별의 영상입니다. 먼지와 가스가 모여들어 행성이 태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 영상으로 먼지와 가스의 미세한 분포를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노란 부분은 먼지와 가스가 진하게 모인 곳이고 파란 부분은 적게 모여 있어서 뒤쪽에 우주가 비춰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행성이 태어나는 현장에서 먼지와 가스가 어느 한 점으로 집중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행성의 숫자나 배치를 알아낸다면 우리 태양계와 닮은 장소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외톨이인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은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커다란 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런 의문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행성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을 키워온 둘도 없이 소중한 우리의 행성. 머지않아 이와 같은 또 하나의 지구가 발견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없이 펼쳐진 우주 속에서 지구와 똑같은 행운으로 태어난 생명들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